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습니까? 참 연휴가 길어서인지 또 내일 시장만 마무리하면 다시 주말이네요. 네, 이번 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연휴 기간 동안 미 증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여타 일본 증시 또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참 이게 시장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시장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하필 미국 굴지의 페이스북의 실적, 네, 악재 이슈로 인해서 시간에 마이너스 22%가 또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네요. 장 전에. 그러다 보니 네, 장 전부터 나스닥 선물이 좀 안 좋더니 네, 국내 증시가 좀 시원시원한 반등을 이어가지 못한 게 다소 좀 아쉬웠던 오늘의 시장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한 이슈만 좀 없었더라면 사실상 오늘 3%대 이상 또 많게는 4% 가까운 시장의 급반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내일까지 또 강한 네, 단기간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었던 네, 그런 시황과 자리였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위치가 워낙 전체적으로 아래권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데드캣 바운스든 뭐든 시장의 반등은 이어질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페이스북의 실적 이슈로 인한 시간 외 마이너스 22% 급락에 조금 아쉬운 시장의 반등, 그러나 반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확산의 진단키트 폭등 장세 및 LG엔솔 시장에 수급 쏠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강했던 시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뭐 시장 자금의 뭐 일부분, 뭐 상당 부분 중에 한 축을 차지했던 게 이 코로나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대다수의 거래 대금을 쓸어가면서 좀 올랐고요. 그 외 LG에너지 솔루션도 1조 원대 거래 대금을 유지하면서 한 축을 좀 담당을 했죠. 결국 오늘 코스피 시장 이끌었던 거는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다 시장을 했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플러스 제약바이오 섹터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키트 종목군들을 공략을 안 했더니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는 기분을 좀 가질 정도로 진단키트 쪽에 막대한 거래 대금과 많은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코로나 확진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또 오늘부터 변경된 이 진단 체계로 인해서 더더욱 더 많은 거래 대금이 쏠렸던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고점이 임박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세가 오늘까지 더 강하게 분출이 되면서 연휴 사이 응축했던 그 힘이 폭발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레이더로서 그 안에서 또 치고받고 싸웠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쉬웠던 하루고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양시장 2,00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승 종목 수가 나와주었고, 시장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거는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네, 시장의 부담으로 보여지고요. 장 중에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이어졌었는데 장 막판에 다시 선물을 좀 던지면서 외국인들 마무리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 선물 누적 이 매도 분이 어느 순간에 네, 다시 환매수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용 잔고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이는 것은 뭐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20조 이하로 더 떨어져 준다면 시장이 보다 좀 가벼워지겠죠. 아직도 신용 잔고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지수의 V자 반등보다는 네, 옆으로 기는 L자형 형태의 반등으로 2월장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네, 1월보다는 당연히 좋은 2월에 시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네요. 자, 설 연휴 기간 네, 미 증시 8%대 마감이 됐는데 메타의 이 실적 문제가 좀 나왔죠. 아래 제가 기사를 하나 링크를 해놨는데 일단 오늘 현재 마이너스 2% 정도 에서 마이너스 1.86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요. 메타가 시간에 22% 빠진 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링크가 없나?
메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버스 연관 사업으로 12조 원의 손실이 났다라는 점인데, 사실 성장 산업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이 난 것이고, 사실 이러한 손실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페이스북의 실적은 그리 나쁜 실적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워낙 시간 외에서 급격하게 좀 밀렸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2%가 아닌 10% 정도에서 끝난다면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나쁠 건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아쉬운 반등은 메타에 의한 지수가 조금 눌려버린 경우고요. 여전히 지금 1월 달의 하락은 지난 2020년도 3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와 거의 비슷하게 단기간에 급락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조금 약하더라도 시장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에는 1월 달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온 악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악재 요인보다 더 큰 악재가 뭐가 있을까? 사실 저는 고민이 되네요. 다시 말해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자리가 데드캣 바운스건 혹은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시황적으로는 보여지네요. 지금의 시장이 개인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뭐 사실 장중 주도주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돈이 쏠리는 종목에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뭔가의 섹터를 본다 했을 때 IT 반도체 섹터, 뭐 2차전지 섹터, 뭐 엔터 섹터, 뭐 메타버스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로 구분지어서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루는 IT가 오르고 하루는 게임이 반등을 하고 또 하루는 2차전지가 올라가면서, 그 이유는 그 연속성이 발휘되지 않고 다시 밀려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런 흐름이 연속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짧은 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시장에 소외가 되지 않으려면 일부 자금은 지수를 매수하는 것도, 지금의 지수의 자리가 일단은 충분히 먹을 폭이 있기 때문에 한 축에 두면서 대응하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하루였는데 장중 위아래 변동성도 좀 있었고, 수급적으로도 외인들의 매수세는 있으나 이 또한 유의미한 매수의 강도가 조금 약한 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미국의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조 천억의 이 강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이 포지션을 언제 푸는지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곡점의 한 키를 담당하는 종목 또한 LG에너지 솔루션이죠.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의 이슈가 일부는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추가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고작 9%에 2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MSCI 지수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일정에 맞춰서 이 종목이 계속 수급이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차라리 보느니 LG에너지 솔루션의 바닥을 잡아보는 것도 지금 이 수급 쏠림 장세의 하나의 대안으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신규 상장주는 통상 이 저가를 또 이탈을 시켜버리면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종목을 공략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신규 상장주 특징이 있죠. 기관 특히 연기금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 핵심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단기간에 좀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설 연휴 기간 문 대통령이 SD바이오 센서를 방문을 했었고, 또 지난 2월 2일에는 식약처장이 휴마시스에 또 방문을 한 이슈, 그리고 방역체계의 전환 등이 오늘 안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진단 섹터를 대폭등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려 3년을
해먹는 섹터가 되었네요. 2020년 3월, 2021년, 2022년. 네, 무려 3년을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해먹는 섹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1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더니 오늘 1조 3천억 가까운 거래대금을 터치면서 일단 충분히 고점을 만들 수도 있는 위치에서 일단은 거래대금이 터지기 때문에 계속 단기 대응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뭐 무려 시가총액 6조가 넘는 SD바이오 센서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경남제약이 2연상에 들어갔죠. 휴마시스 시간에 2천억대 2021년도 실적이 발표됨으로써 약간 급등해서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투자 경고 혹은 투자 주의가 들어가 있는 바 단기적인 대응 외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공략을 절대 하시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또 내일 거리두기 개편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에 따라서 뭐 테린 포장이라든지 대형 포장이라든지 시간에 좀 강세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뭐 내일까지 짧게만 보고 지수나 이런 섹터의 종목군들을 위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IT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이어갔는데요. 일단 미러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간에 두고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다 보니 특히 미국에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러시아에 제재를 한다라는 또 이슈가 또 발목을 좀 잡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IT 반도체 사실 이쪽 섹터의 실적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계속 우상향 중에 있는데 지수에 의해서 종목군들만 빠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많이 밀린다면 IT 반도체는 여전히 저가에서 볼 종목군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만 유독 강한 거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SK 하이닉스만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우리나라 종목에서 계속 써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인데 오늘 되게 아쉬운 섹터가 IT 반도체 섹터가 저는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난번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락을 하니까 IT 반도체를 급등을 시켜버리고 또 급등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급락을 시켜버리는 등 이 메이저 주체들의 이 장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쪽 섹터는 좀 심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대응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좀 않은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기 제가 종목군들을 안 적어놨는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텔레칩스라든지 그 다음에 기판 쪽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로봇 섹터 오늘은 반등을 그렇게 크게 안 했고요. 일단 LG전자 옴니팟 2월 10일 공개되는 이슈 테슬라도 로봇에 진출한다. 중국 로봇이 수중에서 성화 봉승을 한 이슈 그 다음에 삼성의 M&A 등등 복합적으로 본다면 로봇 섹터 이번 증시의 조정 구간 내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이제 뭐 에너지 섹터라든지 이런 푸드 섹터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이제 이 CJ의 넷마블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었죠. 이로 인해서 SM 엔터 인수를 위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은 저는 SMCNC를 좀 시가에 좀 공략을 했었고 나머지는 거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 한 종목의 비중을 좀 들어가서 대응한 거 외에는 시장을 좀 관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지난주에 좀 들고 왔던 종목군들 매도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네요. 자, 시장 보면서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2월달 라이브 방송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를 좀 놓고 보면 이 당시에 하락을 했던 강도만큼 기간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이죠.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여타 아시아권 증시는 사실 이 하락의 중간까지 회복을
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나스닥 선물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간에서 눌렸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눌렸을 때 지수를 공략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장중에 거의 3%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은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925포인트에서 930포인트까지 이 중간까지는 열어놓고 추가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게 제약바이오였죠. 2차전지와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IT 반도체가 또 끌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늘 낙폭이 컸던 게임주에서 뭐 질적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에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면서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자, 종목군들 보죠. 먼저 휴마시스부터. 휴마시스 이 구간에서 사실 음봉 매집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거의 돌파하면서 좀 올라갔네요. 저도 휴마시스는 끝내 공략을 못했고 개인적으로 이날 상따를 좀 했다가 연휴라는 생각에서 다 팔아버리고 말았는데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예 공략을 좀 안 해서 좀 아쉬웠고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터졌죠. 통상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휴마시스가 고점을 만들 때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고점을 많이 만들었죠. 지금도 연속적인 조 단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고점을 만들고 있는데 뭐 눌림을 본다면 네, 마지막 길적 눌림 뭐 한 자리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매매를 할 계획을 갖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추격 매수를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저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SD 바이오 센서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무려 시총이 8조 1000억이 돼버렸는데 얘도 거의 시장의 중심 성격에서 오늘 수급과 시황 이 맞아 떨어지면서 좀 상한가를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때 거래 대금이 무려 8조 1000억이 터지면서 오늘 일단은 하락을 멈춰 놓은 것까지는 긍정적이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장중 오늘 프로그램 매수도 10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일단 외국인의 물량 또한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통 주식 수가 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뭐 대략 10%의 유통 주식 수기 때문에 뭐 100조니까 11조 정도 되겠죠. 뭐 10조 잡고 10조에서 10%의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은, 그리고 그 10조의 유통 주식을 다 팔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1조의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네, 이런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종목은 다시 이 자리를 탈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눌림에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며칠 계속 이 종목은 트레이딩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큰 파동은 좀 못 먹어서 좀 아쉽지만은 계속 이 구간 언저리를 지켜보면서 일단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잠시 깼죠. 깰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저점을 깨고 올릴 때 네, 추세가 확인되고 수급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힘을 모으는지 안 모으는지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종목군들 크래프톤이라든지 어떻게 다시 끄집어 올렸는지를 상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절대로 네, 그 다음날 갭을 띄워서 가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물량을 사야 되기 때문에 갭을 띄워서 가는 게 아니라 갭 하락을 만들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서 체크를 하면 되고 충분히 아래에서 눌릴 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급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 관점에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겠다라고 조금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진단 키트 외에도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서 네, 연휴 사이에 시노기오 일본 제약사에서 코로나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 약효가 우수하다라는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 확진세가 되게 남으로 인해서 일단 오늘 상한가에 좀 강하게 좀 들어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오후장에 좀 높은 구간이라 되게 쉽지는 않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자리였고 엊그저께 휴마시스의 자리와도 거의 비슷한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높은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아주 강하게 좀 들어오는 경향이 매우 시장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가로 잡긴 했는데 위에서 잡혀서 다소 좀 높은 것 같아서 일단 상한가에서 전량 매도를 좀 하고 이 종목을 좀 마무리를 졌던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SMCNC라는 종목이 있었죠. SMCNC라는 종목이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이 CJ의 넷마블 지분 매각 이슈가 있어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워낙 강했던 대장주이기도 하고 과거 이 매집의 구간들 상한가의 첫 자리까지 뺐다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 강한 반등이 좀 오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게 상한가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상한가에 좀 들어간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로봇 관련주 몇 개 좀 보죠. 로봇 관련주 에브리봇 최근에 로봇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 증시가 메타 플랫폼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들 네,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로보티즈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LG전자의 이 옴니팟 조만간 발표가 되죠. 그 발표 시점을 맞춰서 네, 다시금 강한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도 뭐 이쪽은 따로 공략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구간에서 다시 내려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네, 다시금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컴투스 홀딩스라는 차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뭐 이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져서 이런 구간을 지켜주고 올라갈 때 다시금 길초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빠졌냐, 저희도 여러 회원님들이 이 종목 좀 물어봐서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냐. 사실 뭐 종목의 재료적인 부분에서 뭐 여전히 재료는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여전히 재료는 남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은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하락을 할 경우에 특히 여기와 같은 이 어깨 라인이라고 하죠. 이 어깨 라인을 깨버리면 이게 하락의 폭이 항상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의미는 있지만은 볼 수 없는 자리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볼 수 있지만은 이런 자리는 공략해 볼 수 있지만은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안 하고 떨어졌을 때는 공략을 하면 안 되죠. 왜? 어깨가 만들어지는 헤드앤숄더가 완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지금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뭐 아직은 로보티즈라든지 헤드앤숄더는 완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뭐 쌍봉을 완성을 할지 3산을 만들지 이거는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IT 반도체 몇 개 보죠. DB하이텍이 반등은 하지만은 좀 미덥지 않는 반등이라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근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의 변화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프로텍도 최근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죠.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이 갭을
메우는 구간들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갭을 메우는 구간들을 의미 있게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LX 세미콘까지 오늘 하락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이 OLED 동맹이, 삼성과 LG의 OLED 동맹이 사실상 결렬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좀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적으로 이 OLED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좀 밀려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런 노이즈가 좀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어졌다 정도로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뭐 여타 오늘 일동제약이라든지 진단키트 섹터는 당분간은 너무나 가파르게 이슈를 다 만들어서 올랐기 때문에 내일 올라간다면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욕심보다는 전량 매도가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인성 정보나 이런 코로나 후발 섹터들이 존재를 하죠. 확진자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이 원격 진료라든지 비트컴퓨터라든지 혹은 테림 포장이라든지 지금 내일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군들이라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운 시장이긴 하지만은 아직 반등의 물꼬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도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